후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를 못 봐요. 시각을 이렇게 좁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같은 것들에 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끌리는 것.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 둘이 있어서 과자 나눠줄 때 보세요. 과자를 탁 잘라서 두 명한테 탁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 과자 딱 보고 남의 과자 딱 보는 거예요. 남의 과자가 더 클까 싶어가지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그런 아주 근원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갖고 있으면 똑같아도 크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절대적인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내가 차가 있다. 차가 있으니까 편하다. 이랬다고 어떻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욕심이 있으면은 끌린단 말이죠. 끌리면은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요. 예를 들어서 끌리면은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인다는 거, 욕심에 가려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밝게 분석해야 되는데 가리거나 끌리면은 가리거나 끌리면서 분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욕심이나 어리석음의 장막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밝게 분석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밝게 어떻게 가리거나 끌리지 말고 밝게 분석해서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직면을 막는 많은 요인들이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안 깨어있단 말이죠. 나 눈 뜨고 있는데 나 깨어있는데 왜 안 깨어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안 깨어있다는 거죠. 어디에? 과거나 미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표현 참 많이 쓰잖아요. 저 많이 바빠봐서 아는데요. 바빠도 마음이 한가하면 일의 순서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just do it 돼요. 그 일만 하면 되거든요. 순서만 딱 잡으면 되는데 마음이 분주하면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바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그 현재의 그 순간순간에 직면하면서 마음이 바쁘게만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우리들은 있는 그대로를 봐서 대처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 본능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만 보면은 제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을 과거나 미래로 자꾸만 보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회피가 있어요. 회피. 어떤 이혼했던 부부가 외국인이에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자기네들이 그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인정하는데 오래 걸려서 인정하기까지 상당히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아. 내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내 형편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회피한다니까. 회피. 그래가지고는 자꾸만 미루고
그리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과도한 욕심을 내죠. 내 형편은 이건데, 또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가족 형편은 이건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말고 우리의 욕구와 기대로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회피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있는 그대로만 보면 서로가 행복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도 활짝 꽃피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꽃피는 것도 활짝 피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회피를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요구와 기대로 살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괴롭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회피는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동시에 또 하나는 달아나는 마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제가 청개구리 선빵 메일을 쭉 보냈더니 어떤 분이 제가 빗소리 난다는 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교무님,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만 연구하느라 너무 인생을 괴롭게 살았어요. 도망치는 방법만 하느라고, 도망치면은 그 현안이 해결돼요? 현안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뒤에 돌을 하나 걸고 해결되지 않은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뒤에 돌을 하나 매단 채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이 도망을 치려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망은 도망대로 가지지도 않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 현안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고 끌리고 또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또는 이 회피가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이제 돌아가서 소나기 하나에 교무님 왜 그렇게 호들갑을 뜨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소나기는 우리 인생의 소나기에 적용을 하자면은 1000만가지 상황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소나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시련,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 실직, 나의 생계를 버텨주는 직장을 잃는다는 거, 또는 내가 도전한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 또는 다친다라는 거, 극단적인 경우에 죽는다는 거. 인생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려운 소나기는 그런 거고, 또 하나 긍정적인 소나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든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거죠. 또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직장이 보인다든지, 또는 어제와 같은 발표의 기회가 갑자기 온다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갑작스러운 상황이 수도 없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가리고 끌리거나 또는 깨어있지 못하거나,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회피하려 한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괴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소나기는 우리가 인생에 만날 수 있는 수천 가지 소나기 중에 하나의 변수일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교도님들께서는 저보다 가족도 많고 살아온 세월도 많으시고 또 가지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의 소나기를 기억하시면서 그 소나기에 현명하게 적절하게 대처하심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마시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